윤석열 시대 역사 나침반. 방학진의 친일청산 이야기 시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촛불 청년 유장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촛불대학생 고한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민족문제연구소 방학진입니다. 네. 오랜만에 다 모였네. 네, 2주 만에 또 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저희가 원래 5시에 실시간 방송으로 송출하고 있었는데요. 오늘부터는 녹화 방송으로 진행될 예정이고요. 월요일 밤 10시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원래는 저희가 실시간으로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과 소통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렇게 녹화 방송을 하면서 아쉽지만 그렇게 실시간 소통은 좀 어렵게 됐어요. 그런데 그래도 하시고 싶은 이야기나 궁금한 점 이런 거 댓글로 달아주시면요. 저희가 이제 방송에서도 같이 답변도 해드리고 이러려고 하니까 많이 댓글 달아주세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요즘 정치인들이 나 친일파요라고 하면서 점점 더 친일 행각을 펼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친일 청산의 중요성이 더욱더 나날이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방학진 실장님 요즘 정말 바쁘게 지내시는 것 같습니다. 좀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가요? 네. 제가 8월 말에 제가 신흥무관학교 4박 5일 답사를 다녀왔거든요. 4년 만에 코로나가 네. 풀려가지고 매년 가는 답사인데 4년 만에 다녀왔는데 출발하기 한 3, 4일 전에 흉상철거 소식이 들려와서 답사 준비하면서 부랴부랴 규탄 기자회견 준비하고 또 중국에 4박 5일 있으면서도 한국에서 계속 연락들이 많이 왔어요. 언론사에서도 연락 오고 해서 그래서 또 제가 백두산 밑에서 언론 기고문을 썼다는 거 아닙니까?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예, 그럴 정도로 좀 바쁘고 언론들이 관심 많이 가져주시면 감사한 거죠. 네. 그만큼 이제 우리 국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분노를 많이 하고 계시니까 네. 당연히 언론들도 많이 관심을 갖는 것 같고 아직 이 문제가 아직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에 제가 100만인 서명운동 돌입했거든요. 네. 그래서 9월 7일부터 10월 7일까지 한 달 동안 100만인 서명을 받아서 국회가 이제 10월 중순 되면 국감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네. 국감 전에 이 문제를 좀 일단하시면 좋겠다. 그리고 국회 결의안도 좀 이끌어냈으면 좋겠다. 네. 라는 차원인데 서명하는 게 3대 목표가 있거든요. 네. 네. 첫 번째는 흉상철거 전면 백지화. 두 번째는 책임자 처벌. 세 번째는 어떤 정권, 어떤 시대가 와도 이렇게 독립운동가를 폄훼한 일이 없도록 독립전쟁 영웅들이 독립운동가들이 대한민국 국군의 뿌리임을 법제화시키는 일. 법제화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쨌든지 법제화시키는 일 이게 세 가지. 그래서 백지화, 책임자 처벌, 법제화. 3대 목표로 지금 100만인 서명 중인데 서명 사이트가 주변에 많이 쉽게 찾을 수 있으시니까 네. 서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저도 오늘 꼭 아직도 안 했어요? 아직도 안 했어요? 아직 안 했으니 제가 등잔 밑이 어두웠네. 여기서 믿는 독해 발등 해보겠습니다. 지키라는 말이죠, 이런 게. 오늘 끝나고 네. 해보겠습니다. 근데 그 서명 운동이 여러 카톡방에 막 돌아다니더라고요. 네. 오늘하고 이거 꼭 해야 된다 해서 네. 저도 강북에 사는데 저희 강북에 촛불 행동 단체가 있는데 거기 있는 분이 올리시더라고요. 이거 하자, 이거는 하자,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뭐 주도한 단체 홍범도 기념사업회, 예. 신흥보관학교 기념사업회, 그다음에 우당 이회원 기념사업회, 그다음에 한국에 50만 정도 되시는 고려인들, 대한고려인협회 사자가 하는데 뭐 다들 뭐 이제 여의치 않죠. 실무 역량도 여의치 않고 하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조금씩 입소문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주체다 할 거 없이 다들 자기 일처럼 많이 SNS로 여기저기 퍼날라 주시더라고요. 저도 네. 가족 카톡방에도 올리고 하겠습니다. 아직도 안 했어요? 두 번 발등 찍히네. 네. 그래서 이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에 이어서 또 보니까 홍범도 길도 없앤다 그러고 계속 네네네. 난리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제가 좀 이 자리에서 우리 촛불 시민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육사가 좀 정신 바싹 차려야 된다. 그러니까 실은 이제 육군사관학교 터가 좋은 터가 아닙니다. 이 터가. 예, 우리 전에 우리 공부했지만 이 터가 우리 조선인 청년들을 군대 보내던 지원병 훈련소 터거든요. 네. 그 평양에 한 군데, 서울 두 군데 있다 했지 않습니까? 그 금천구 독산동하고 태릉. 네. 그 자리니까 이 터에 귀신 들어있는 것 같아. 악귀가.
친일 악규가. 그래가지고 계속 이제 친일파를 거기다 세우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 제가 이런 말 하고 싶어요. 그 정말 거기다가 독립운동가 흉상 철거하고 메가더 흉상 세우겠다는 말도 있고 맞아요. 메가더 흉상 세우면 이제 우리 대한민국 육사는 웨스트 포인트 한국 분교가 되는 것이고 거기다가 이제 친일파 백선엽 흉상을 세운다고 하면 대한민국은 이제 만주 공화국이 되는 것이고 어쨌든 우리는 웨스트 포인트 분교도 아니고 만주 사관학교도 아니기 때문에 네. 이 독립운동가 흉상을 꼭 지켜야 되겠습니다. 좀 심각한 것 같아요. 심각하죠. 심각하죠. 예. 그동안 우리가 배운 게 다 거짓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네. 역사가 아예 네. 사라지는 뒤집어지는. 네. 그러면 이제 홍범도 이야기도 빼야 되고 영화도 이제 우리 못 보게 해야 봉오동. 되고 네. 봉오동 본 사람 다 이제 감옥 가야 되고 영화 감독 감옥 가야 되고 그러니까요. 교과서도 다 바꿔야 되고. 근데 네. 진짜 뭔가 이게 뭐라 그래야죠? 뭐 보통 이런 이슈가 터지면 문제가 터지면은 약간 정치 색에 따라서 좀 네. 갈리기 막연이잖아요. 네, 네, 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근데 제 주변을 봐도 그렇고 나이, 성별 그리고 정치 색 상관없이 다 너무 분노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말도 안 된다고 이거 막 그러면서 특히 5분의 흉상 철거한다고 하다가 너무 여론이 지금 급등하니까 네. 이제 홍범도만 빨개니까 빼겠다 이런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이념- 홍범도 장군 자체가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독립운동가 된 분 중에 하나예요. 62년도니까 네. 그 냉전 시대 박정희가 집권하던 시절이거든요. 박정희가 집권하던 냉전의 한가운데 62년도에 이미 박정희 정권에 의해서 서운된 분이 홍범도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럼 박정희도 문제인 것이고, 그렇죠. 박정희도 빨갱이 인간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일이 정말 논리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뭐 이 정권이 뭐 논리로 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정권이 아니니까 네. 계속 많이 힘을 모아야 되겠습니다. 네. 자꾸 이념 전쟁으로 몰아가고 막 홍범도라는 그 이름 3글자를 없애기 위해서 막 혈안이 되는 것 같아요. 홍범도 함도 막 없애겠다. 막.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네. 저 바빠가지고 못 하고 있지만 이제 곧 나올 건데 그 네. 한국에 100만 7천 명의 독립운동가가 훈장 받았거든요. 네. 그 중에 사회주의 공산주의 독립운동 한 분들이 제가 얼핏 카운트해봐도 한 15%? 오. 한 20% 되는 것 같아요. 오. 제가 명단을 한번 제가 한번 그 분석해가지고 네. 이 시간에 제가 한번 공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분들 성원을 다 다시 없애야 된다는 것인지 일단 어떤 행위, 정치 행위, 특히 행정 행위가 있으려면 홍범도 흉상을 국가 이름으로 세웠으면 홍범도 흉상을 국가 이름으로 없애려면 앞에 행위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정부가 얘기해야죠. 예. 그런데 그런 행위 없이 흉상을 철거하니까 뭐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뭐 동네 소꿉장난도 아니고 진짜. 정부의 행위, 정책 행위, 행정 행위라는 게 너무 그 동네 아이들 소꿉장난보다는 못한 그런 맞아요. 것 같다 생각됩니다. 네. 국방부 브리핑을 보더라도 네. 이해할 수 없어서 기자들이 막 음. 이건 잘못된 내용이다. 그 독립운동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없고 그 보도 자료에. 그래도 제대로 말도 못하는 국방부 대변인 얼굴 보면서 저 이런 말이 생각났죠.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처자식 길러대고 아예 학원비 벌어야 되니까 참 힘들게 산다. 기자들이 막 그렇게 화내는 것도 너무 오랜만에 봤어요.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예. 기자분들이 다 홍범도 다 배우고 다 그러니까요. 했지 않습니까? 이건 뭐 이념의 문제도 아닌데 진영의 논리도 아니고. 맞습니다. 네, 네. 정말 하루하루 요새 뉴스 보면 정말 참담한 것 같아요. 네. 얘기하면 끝이 없을 네, 끝이 끝이 안 날 없네요.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으로 좀 넘어가면은 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오늘 준비한 내용을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항일 음악 주제를 준비해 주셨는데 네. 저는 촛불 대행진을 참가하면서 그 항일 음악인 독립군가 네. 그 노래가 진짜 너무 좋더라고요. 심장도 네, 네, 뛰고 네, 그래서 오늘 이 항일 음악을 배우고 들어볼 수 있어서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실은 저희가 이제 그 촛불 집회 때 특히 이제 홍범도 장군 문제, 독립정군 영웅 그 흉상 철거 문제로 그 자발적인 시민 모임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 행사가 있는데 같이 부를 노래가 참 없구나. 그만큼 우리가 독립운동 노래를 교육을 못 받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좀 독립운동 노래도 사실은 홍범도 장군 노래도 있거든요. 나르는 홍범도라고 해가지고 그 카자흐스탄 동포들은 다 아는 노래입니다. 네, 근데 그 노래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번 시간을 통해서 우리 항일 독립 노래가 어떤 것인지 또 대중적으로 우리가 좀 보급할 수 있는 노래들을 오늘 좀 소개시켜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 방송이 계속 이제 되돌려보게 될 거예요. 이제. 너무너무 기대돼요. 네, 저도 기대됩니다. 네. 촛불 대행진에서도 나와서 같이 막 배우고 이러면 그럼 너무 좋죠. 너무 그럼 너무 좋죠. 좋죠. 너무 근데 좋죠. 노래를 단순히 익히는 것보다 네. 그 내용을 알고 그 노래의 역사적 연원, 배경 누가 만들었는지 알면 더 네. 좋겠죠. 네, 너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기대돼요.
자,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자, 항일 음악을 통해 본 독립운동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항일 음악이 뭔지 한번 저희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항일 음악은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그 독립군가처럼 되게 빠른 노래도 항일 음악이죠. 군가, 혁명가, 투쟁가, 그다음에 그 애국가라, 그다음에 계몽가나 망향가, 그다음에 우리 동지가 죽었을 때 부르는 추도가 네. 모든 형태가 다 내용이 우리 민족의 독립을 노래한 것이라면 다 항일 음악으로 그룹핑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길거리에서 부르는 것들은 추도가보다는 좀 어떻게 보면 군가, 네. 혁명가, 투쟁가 이런 걸 중심으로 많이 이제 알려지게 되고 있죠. 네. 그래서 항일 음악의 그 정의는 이렇다라는 것 말씀드리고요. 그럼 거꾸로 친일 음악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인데 같은 시대에 불렸던 음악인 것이죠. 항일 음악과 친일 음악은 같은 시대에 불렸는데 물론 친일 음악을 대한민국에서 교육시키지 않지만 마찬가지로 항일 음악도 교육되고 있지 않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항일 음악에 불려졌던 시대가 있었고 마찬가지로 친일 음악에 불려졌던 시대가 있었는데 뭐 내용을 보면 저렇게 우리가 뭐 그동안에 뭐 현재명이라든지 홍남파라든지 조두남이라든지 뭐 김성태, 이흥열 얘기하면서 친일 음악인들이 만든 음악 중에 그들이 만든 그냥 자연을 노래한 음악이 아니고 일제 침략 정책을 적극적으로 동조한 음악, 그 음악을 듣고 징용, 징병, 위안부로 끌려간 사람들 이런 게 바로 그 친일 음악이 되겠다 이렇게 저희가 구별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해방 이후에 사실 이제 이 책이 많이 팔려야 돼요 지금 시기에. 그 항일 음악은 항일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가 전 국민을 상대로 교육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런데 이게 교육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1학년부터 그 고3까지 음악책을 봤을 때 독립운동 노래가 한 곡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독립운동도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독립운동을 불렀던 노래도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 나라인데 다행히 민족문제연구소 2017년도에 항일 음악을 그 330곡씩 찾아냈습니다. 와. 해방 이후에 최초의 활동이죠. 이걸 이것이 민간 단체가 했다는 게 좀 중요하죠. 네. 저희가 많이 좀 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냐고 하면 7만 원이에요. 7만 원인데 그 책을 저기 앞에만 나와서 그렇지만 되게 두껍거든요. 724쪽이에요. 예, 700쪽이 넘죠. 왜냐하면 330곡집이 앞에는 한쪽은 악보, 그 옆에는 그 곡에 대한 설명이에요. 오, 좋다. 너무 좋다. 예, 그러니까 일종의 음악책이지만 또 역사책인 와, 그런 거기 정말. 때문에 예, 뭐 대한민국의 유일한 거니까 뭐 딴 데서 못 구하니까 저희 뭐 안 사셔도 그만이죠. 뭐. 저희 학교 예. 도서관에 신청해놔야겠어요. 몇몇 진보 교육감님들에게는 얘기가 돼서 아마 경기도는 뭐 전교가 다 있을 거예요. 초중고등학교 도서관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할 겁니다. 네. 경기도, 서울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도서관에서 이렇게 구입해서 보세요. 예. 자, 이제 이 노래를 들어볼 텐데 일단은 독일 국가 모르시죠? 네. 근데 우리가 항상 독일 국가를 4년 만에 한 번씩 들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월드컵 때 그 월드컵 때 시작할 때 양국 국가가 울려 퍼지거든요. 네. 근데 독일 국가 상당히 많이 낯익은 노래인데 한번 독일 국가가 어떤지. 독일 국가는 과거에는 1절, 2절, 3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2절, 3절은 국가가 공식적으로 폐지했어요. 왜요? 왜 폐지했는지 노래 듣고 얘기할게요. 네. 그래서 독일 국가는 1, 2, 3절 중에 2절, 3절은 폐지됐다. 지금 1절만이 불려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그 들으셨죠? 네. 예, 네. 1절, 2절, 3절을 다 유튜브에서 찾아보면 들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1절, 2절, 3절이 그 히틀러 시절에 계속 불려졌거든요. 근데 2절, 3절 내용은 뭐냐면 독일 여자 최고, 독일 맥주 최고, 독일 민족 최고란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근데 독일이 만약에 전만 국가가 아니었다면 지금 불려줘도 문제 없지만 그 독일이 어떤 민족 우월주의, 인종주의 이런 것에 의해서 많은 그 민중 인류에게 고통을 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치 이후에 네. 2차 대전 종전 이후에 새로운 독일에서 2절, 3절은 금지시켰어요. 독일의 우월주의 너무 과용될 수 있다, 악용될 수 있다 해가지고 그래서 독일은 1절만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독일에서는 금지곡이지만 유튜브 보면 다 나오긴 하더라고요. 예, 어쨌든 그래도 금지곡이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 노래가 이제 우리가 이 노래가 언제 그럼 한국에 소개됐는가? 구한말에 소개됩니다. 구한말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정동에 가면 중국 정동에 가면 그 아관파천 자리가 있고 그래서 러시아 공사관이 있었던 자리죠. 네. 그다음 미국 대사관도 있고 그다음에 카나다, 프랑스 그 당시에 그쪽 지역이 그 덕수궁에 고종이 살던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고종에게 좀 잘 보이려고 각종 열강들이 왜냐면 이권을 따내야 되니까 네. 조선부터 광산권이든 뭐 철도 부설권이든 이권 따내야 되니까 고종 잘 보이려고 외교가를 다 덕수궁 주변에다가 다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덕수궁에 그 뭡니까 미국 그죠? 대사관 미국의 관저도 관저. 있고 영국 대사관도 있죠, 그죠? 그렇게 몰려 있는 이유가 바로 그때인데 그 당시에 조금 그래도 좀 고종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독일한테 좀 상당히 많은 것을 좀 영감을 얻었던가 봐요. 독일에서 어떤 에케르트라고 하는 그 군악하는 작곡가가 있는데 네. 근대 국가가 되려면은 군가가 있어야 된다. 뭐 그래가지고 그 에케르트를 상대로 해가지고 대한제국 군가 좀 한번 만들어봐라. 근대 국가가 있더라. 내셔널 앤썸이 있더라. 근데 대한제국 내셔널 앤썸이 없지 않냐. 그래가지고 에케르트라고 하는 독일인에게 그것을 이제 뭡니까 부탁을 했어요. 그 노래가 또 만들어져가지고 대한제국 애국가라는 노래가 최초의 근대 음악입니다. 그 내용은 그냥 간단해요. 고종 황제 만세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나라의 노래들이 자연스럽게 들어오게 된 거죠. 독일 국가는 어떻게 들려지지 하면서 이 노래 지금 들은 이 노래가 많이 구한말에 많이 우리에게 보급이 됐어요. 그러면서 가사는 바꿔야 되니까 예. 가사는 우리 가사를 바꿔야 되니까 독일 국가를 가지고 바꾼 노래가 또 있거든요. 볼까요? 네, 바로 이건데 같습니다. 아까 위에도 하이든 작곡이잖아요, 그죠? 하이든 작곡. 네. 예. 밑에도 결혼. 하이든 그러네요. 작곡이죠. 작사는 미상이죠. 이 가사는 바꿨으니까. 이 음반은 이제 2005년도에 리메이크 음반이고요. 민족문제연구소가 국가보훈처랑 협력해서 그때 광복 60주년이어서 그때 노무현 대통령 때 예. 만든 음반 중에 실린 노래인데 근데 앞에 노래는 독일의 노래지만 이것은 영웅추도라는 노래거든요. 그 BMK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노래 네. 잘하는 그 네. 1절만 한번 들어볼까요 한번? 네. 네. 빛날세라 영웅열사 만세 불망하시리 옛적이나 지금이나 항상 앙모합니다 이 나라의 영광이요 우리들의 본이니 우리가 다 드려서 당신 뒤를 따르오 네. 3절까지 있지만 시간 관계상 우리 1절만 들었는데요. 네. 그 가사를 분석해 보면 그 아직 충군 애국, 보왕주의, 복벽주의가 좀 느껴져요. 1908년이라는 시점이 1905년 을사늑약, 1907년 정미조약에 의해서 대한제국 군대가 해산된 네. 그 시점이고 그때도 의병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정미 의병들이. 그러면서 그런 의병들이라든지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친 분들을 추도하는 그런 내용이 지금 담겨 있습니다. 1908년,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기 2년 전에 이런 노래들이 불려졌다는 거죠. 그 노래인데 이제 독일 국가를 가지고 와서
독일 국가의 곡에다가 이제 우리 가사를 붙인 거죠. 네, 이것도 네. 역시 아까 마찬가지로 처음에 그 일종의 추모가 이것도 항일 음악의 범주에 들어가니까 네. 내용을 분석해서 이제 항일 음악 범주에 들어간다. 이렇게 저희가 얘기를 했습니다. 네. 요즘 BMK 가수가 요즘 TV 잘 나오시나 모르겠네. 전에 요즘 많이 못 보는 나오셨는데. 것 그렇죠. 네. 근데 노래 너무 좋네요. 네, 가사가 네, 네. 너무 좋은 것 맞습니다. 제가 이제 그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가 바로 대한제국 애국가 바로 에케르트라고 했는데 그 1908년에 그 영웅추도도 독일 국가를 곡을 해가지고 가사 바꾼 것도 마찬가지고 이 노래는 독일 에케르트라고는 에케르트가 그 당시에 일본에 있었어요. 일본에 아주 유명해가지고 일본 해군 군악대 악장이었어요. 오. 그러니까 일본 해군도 이제 그런 근대 음악이 필요했기 때문에 에케르트에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스카우트 해온 거죠. 프로 축구 감독 있잖아요. 외국에 있으면 영입하듯이 네. 에케르트가 이 당시 한국 일본에서는 좀 잘 나가는 군가 잘 만들고 국가 잘 만든 사람은 유명해가지고 에케르트인데 이게 이제 작년 기준으로 120년 만에 독일서 울려 퍼진 대한제국 애국가. 아까 영웅추도는 독일 국가에다 가사만 바꾼 거지만 네. 이것은 오리지널 창작곡입니다. 창작곡 에케르트에 의한 창작곡인데 이것도 한번 들어볼까요? 네. 네. 일제의회 금지곡으로 지정됐던 대한제국 애국가가 독일 베를린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고종의 명을 받아서 독일 작곡가가 만든 최초의 애국가인데요. 120년 만에 처음으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그 현장에 베를린 김기수 특파원이 다녀왔습니다. 공연 2시간 전 긴장 속에 리허설이 진행됩니다. 관객들이 입장하고 첫 곡은 우리 전통악기 대금과 서양 오케스트라의 합주곡 조우. 이번 공연의 전체 콘셉트이 만남인 것 같아요. 우리 전통악기와 또 그 서양 오케스트라의 만남, 독일 청중과의 그런 만남. 독일을 대표하는 작곡가 슈만과 베토벤의 곡이 연주되고 드디어 대한제국 애국가가 독일 무대에서 초연됩니다. 1902년 프로이센 왕실악장 프란츠 에케르트가 고종의 명을 받아 만든 최초의 애국가. 우리 전통음악의 기반에 서양의 음계와 리듬으로 표현됐습니다. Eben wirklich eine Verbindung von diesen beiden Kulturen und das eben vor 120 Jahren, was finde ich wahnsinnig spannend ist. 대한제국이 독립국이며 자주국이란 뜻을 내포한 가사. 일제는 을사늑약 이후 이 곡의 연주를 금지했습니다. 근대 이후 최초의 금지곡은 2011년 KBS 역사 스페셜을 통해 복원돼 100여 년 만에 재창됐습니다. 120년 만에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기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너무 늦지는 않은 것인지에 대한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독일은 물론 한국에서도 잊힌 애국가는 120년 한독 문화교류의 첫발이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김규수입니다. 네, 영웅추도라는 노래가 1908년에 만들어진 거고 그보다 6년 전인 1902년에 바로 이제 에케르트에 의한 대한제국 애국가인데 내용은 역시 이제 고종 황제를 높이는 민주공화제에 의한 뜻은 아니고 고종 황제를 높이는 하나님이시여 고종을 돌보소서 이런 내용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상제라고 불렀거든요. 옥황상제라고 하는 그 상제. 그 상제께서는 이제 고종을 우리 황제를 돌보시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복벽주의 내용이 있지만 어쨌든지 그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 최초의 애국가 국가인데 2011년도에 이제 그 KBS 역사 스페셜에서도 복원됐지만 또 우리 그 민족문제연구소에 의해서도 2011년도에 공연이 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이제 그림 볼 텐데 이거에서 숙명여자대학에서 2011년 11월에 저희가 시민들 앞에서 연주한 음악에 대해 한번 들어보실까요? 가사도 있으니까. 네.
네, 역시 가사 보시니까 그죠? 좀 어렵죠. 한자도 네. 많이 나오고 해옥주 뭐 그죠? 네. 네. 자손만대 이렇게 나오는데 하여튼 고종 황제 오래 사시라는 얘기입니다. 보통 이제 그 제국주의에선 다 황제가 최고니까 네. 그런 내용인데 어쨌든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라는 거죠. 근대 국가가 갖춰야 될 몇 가지 상징이 있거든요. 깃발. 그래서 깃발 만든 분이 이제 그 누굽니까 고종의 그 명을 받아서 박영효가 그런 것처럼 이제 근대 국가는 그런 게 있어야 된다 해가지고 깃발도 좀 급히 좀 만들었고 네. 그다음에 국가도 만들고 뭐 이럴 때인 거죠 이제. 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노래가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들어오는 경로가 네. 이렇게 아까는 이제 독일을 통해서 네. 독일을 통해 들어왔고 또 독일 출신의 그 작곡가가 만들었다면 이제는 미국 군가가 미국에서 찬송가가 돼가지고 미국 선교사에서 우리나라와 들어왔던 그러면서 바로 우리나라의 항일 음악이 되는 경우거든요. 여기서 미국의 군가라고 하는 건 남북 전쟁 때 이야기인데 네. 보통 남북 전쟁 때 어디가 이겼습니까? 남북 전쟁 때 남군이 이겼어요, 북군이 이겼어요. 북군이 이겼죠. 뭐 이렇게 어렵게 50%인데 뭐 노예 해방을 주창했던 북군이 이겼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북군이 이겨서 그래서 지금도 그 당시 미국 군가라고 하는 것은 북군의 노래가 북군의 노래가 생명력을 가지고 계속 이어졌던 거고 그 북군의 노래가 찬송가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 들어온 건데 한번 이거 들어보시면 어떤 건지 바로 아실 거예요. 예. 근데 이거 교회 다니는 분들은 다 아는 거예요. 교회 안 다니면 몰라. 한번 들어볼까요? 네. 궁금하다. 이 노래 너무 듣자마자 알겠어요. 이거는 이제 그 386 세대들보다 조금 전 세대, 386 세대부터 이제 민중가요가 나왔으니까요. 그 전 세대에서 많이 좀 불려진 노래고 교회 같은 다니는 분들은 다 아는 노래인데 그 뭐 다양한 버전으로 이게 생명력이 있습니다. 뭐 가요로는 복남이 내 어린아이 감기 걸렸네. 복남이 내 어린아이 감기 걸렸네. 복남이 내 어린아이 감기 걸렸네. 우리 다 같이 문병 갑시다. 뭐 이런 거가 있고 또 학교에서는 또 민중가요가 없을 때는 뭐 서울대학을 빗대서 욕하기도 하고 뭐 관악에 자리 잡은 서울대학은 뭐 총장이 어용이라 교수도 어용, 교수도 어용, 학생도 어용 이렇게 해가지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자기 학교 이름 불러 붙여가지고 자기 학교가 잘났다는 것도 있고 근데 서울예전 같은 경우 서울예술대학 예술전문대학 같은 경우는 뭐 같은 겁니다. 어용이 아니고 거기다 딴따라만 붙이면 돼요. 종장이 딴따라라 뭐 교수도 딴따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부르는 노래가 있는데 그러니까 되게 생명력이 긴 거죠. 네. 지금도 그 크리스마스가 되면 저 노래가 미국의 전역에서 교회를 중심으로 불려지고 특히 가사를 제가 보면은 가사가 이제 대한소년 기계, 백절 불굴가라는 것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고난이 와도 절대 우리의 의지가 꺾이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백절 불굴가는 가사 중에 되게 재미있는 게 해가 동쪽에서 서쪽에 뜨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보통 그렇지 않은 것 뭡니까? 해가 서쪽에 뜬다 이런 말 하잖아요. 네. 마찬가지예요. 해가 서쪽에서 뜨는 일이 있어도 우리 대한소년의 기계가 변한 날은 없다. 이런 게 가사가 나와요. 또 지구가 제 궤도를 벗어나는 일이 있어도 우리 대한소년의 기계는 변한 날이 없다. 변절하지 않는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이제 종교적인 색채도 좀 향해 들어 있는 거죠. 네. 예. 그래서 되게 재미있고 또 교회에서
많이 불렸던 노래. 그래서 대단히 다양한 버전의 노래로서 각 세대들에게 회자됐던. 저희도 알아요. 영광. 영광 다음에 뭐 붙이면 돼. 자기 나라 자기 학교 붙이면 돼 옛날에. 그렇게 했어요. 알았어요. 네. 대한소년기. 그게 이제 그 연호는 미국의 군가였다는 거죠. 네. 다음 노래 볼까요? 자, 동학혁명에서 민주화운동가. 이건 한번 노래를 바로 들어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노래 한번 듣겠습니다. 네. 네.
그 박수 칠까요? 야 재밌죠. 네, 아주 신나는 네. 그 동양혁명의 상징곡인 세아세아 파랑새아가 그 재즈로 네. 되살아났고 그 이후에 뭐 당연히 민주화운동에도 많이 쓰였죠. 우리 뭐 촛불 노래가 많긴 하지만 그 전에 노래가 많이 없을 때 네. 아침 이슬이 단골이고 상록수가 단골이듯이 이 노래도 그 이전 세대들에게는 가장 많이 불린 노래 중에 하나죠. 뭐 죽창가가 또 이제 동학을 상징한 노래지만 역시 동학을 상징한 노래는 이제 세아세아 파랑새아가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버전으로 지금 새로운 생명이 불어넣어지고 있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고요. 자 가사는 이렇게 돼 있고 네. 역사 교과서에도 실려. 역사 교과서에 실려 있나요? 네, 실려 아 역사 교과서에 실려 있다 정말. 예, 그렇습니다. 음악 책이 아니고. 네 맞아요. 네. 저 가사만 해서 저 그래서 항상 맞아요. 음이 너무 궁금했거든요. 네네. 쌤은- 음은 단순합니다. 쌤들이 불러주는데 너무 약간 못 부르시는 네. 거예요. 앞으로 이제 이 유튜브 이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음원으로 좀 많이 교육되기를 바랍니다. 네. 자, 근데 국군의 뿌리 이제 신흥무학교 교과인데요. 예, 저희가 할 말이 많긴 하지만 일단 노래 먼저 듣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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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1절, 2절, 3절인데 아주 낯익은 노래죠. 그죠? 네. 예, 매주 가사가 가는. 이렇게 가사 보시면 그 우리 뭐 나가 싸우러 나가 싸우러 나가 독립문의 자유종이 울릴 때까지 싸우러 나가세 이 노래인데 이 노래가 바로 헨리 워크라고 하는 헨리 시 워크라고 하는 여기 이것도 마찬가지 미국의 북군의 군가예요. 이게 가장 대표적인 미국의 북군의 군가입니다. 조지아 행진곡이라고 하는 조지아 지역은 남북 전쟁 당시에 남군이 점령하던 성이에요. 성. 네. 그 성을 점령하는 노래예요. 아 북군이. 북군이. 아. 그러니까 조지아를 점령하는 순간 이제 남북 전쟁의 그 분기점이 되는 거의 승패가 좌지우지되는 그런 거거든요. 개선문 같은 거죠. 그게 조지아 행진곡, 조지아 마치라고 하거든요. 그거를 이제 어느 장군이 제네럴 셔먼 장군이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본 것 같아. 들어봤죠? 제네럴 셔먼. 그 제네럴 셔먼 호라는 배가 있잖아요. 어? 구한말에 우리나라 그 평양에 대동강을 거슬러 가지고 불쌍해지구나. 조선이 어느 정도 방비가 되었는지 네. 조선이 어느 정도 외적을 막을 수 있는 수준이 되는지를 간보러 네. 보낸 배 이름이 제네럴 셔먼호죠. 우리 보면 이제 홍범도 호. 홍범도 장군 호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배 이름을 보통 인물로 많이 붙이거든요. 지역과 인물을 붙이는 게 전통인데 우리도 뭐 서울함 붙이듯이 지역 뭐 붙이고 마찬가지로 인물을 붙이는데 바로 제네럴 셔먼호가 있는 거죠 이제. 그래서 제네럴 셔먼의 그 장군, 셔먼 장군. 제네럴은 장군이라는 뜻이니까 셔먼 장군이 그 조지아 지역을 점령할 때 핵심 장군이란 말이죠. 어떻게 보면 이제 셔먼 장군에 대한 칭송의 노래죠. 조지아 행진곡은 그 노래가 하도 유명해가지고 이 노래 역시 미국에서 먼저 유행이 되고 그다음에 찬송가로. 그래서 역시 이것도 아까처럼 미군의 찬송가로 미국 선교사에 의해서 찬송가로 국내에 들어온 거예요. 워낙에 노래가 신나니까 이 곡을 많이 사용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지금 현재 밝혀진 것 우리 330곡집을 책에 냈잖아요. 그 안에서 이 곡으로 노래를 만든 게 14곡이에요. 14곡 정도 될 거예요. 제 기억에. 꽤 더 많을 수도 있고. 그 중에 우리가 유명한 게 바로 크라이너시 리메이크했던 신대한 독립군가. 그게 노래죠. 근데 뒤에 후렴구가 너무나도 흥겹잖아요. 맞아요. 후렴구가 그래서 많이 신대한 독립군가 대한민국 교과서에도 유일하게 신대한 독립군가 가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가사가 이제 되게 다 다른데 네. 이건 신흥모관학교. 신흥모관학교도 이제 무장운동하는 네. 분들 길러내는 거니까 되게 이렇게 활발한 노래를 만든 거죠. 1절을 이제 1절, 2절, 3절인데 이거 1절, 2절, 3절 되게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는데 이걸 보면 이제 신흥모학교 교육이 다 끝난 거예요. 자, 1절은 서북으로 홍룡태원 이 1절, 2절, 3절이 바로 과거, 현재, 미래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 1절은 과거예요. 서북으로 우리나라가 중심으로 서북
서북 지역은 만주거든요. 중국이거든요. 네. 흥령태원 남해영절에 여러마만 헌원 어버기로 이거는 우리가 여러마만 헌원 자손은 헌원 중국의 최초의 황제가 헌원이에요. 우리가 단군이라면 그러니까 중국은 헌원의 민족인 거예요. 헌원의 자손이라고 해요. 우리는 단군의 자손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서북으로 흥령태원 넓은 벌판에 있는 자손들을 우리가 어떻게 했다? 어버길렀다. 우리 한반도를 생각하면 중국을 우리가 어버길렀다는 거예요. 중국 민족을. 2절은 뭐예요? 동해에 있는 섬 중에 어린 것을 품에다가 품고 젖먹여 길렀다 우리가. 일본은 우리가 젖먹여 길렀다. 과거에는 우리 민족이 이렇게 훌륭했다는 거예요. 호연지기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중국은 어버 길렀고 우리 조상들이 과거에 옛날엔 일본은 젖먹여 길렀어. 누가? 우리 조상들이. 그다음에 2절은 현재죠. 현재는 어때요 지금? 식민지가 됐잖아. 자 2절은 식민지가 된 상황이에요. 장백산은 백두산 얘기하는 거죠. 저도 이제 지난번에 백두산 갔다 왔거든요. 아주 그냥 날씨가 좋았어요. 거기서 내려다보면 저 가사가 눈에 확 들어와요. 장백산 및 비단 같은 만리나고는 반만년 5,000년 동안 피로 지킨 옛집인데 남의 자식 놀이터. 남의 자식 뭐예요? 청나라 일본 청일전쟁, 러시아 일본 러일전쟁. 그러니까 일본 러시아 청나라 같은 남의 자식들이 우리를 먹으려고 우리를 침략하려고 놀이터가 돼버렸잖아요.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청일전쟁과 러시아 전쟁, 러일 전쟁이 벌어진 땅이 바로 한반도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장백산 및 비단 같은 만리낙원을 5,000년 동안 우리 조상이 피로 지켜왔는데 이것을 지금 현재 남의 나라 놀이터가 되어 있다. 현재 종이 됐다. 노예가 됐다. 누가? 지금 우리가. 그래서 과거에는 조상들이 빛나는 영광, 지금 우리 자손들은 노예가 됐다 이거죠. 이게 1이죠. 3절은 뭐겠어요? 과거, 현재, 미래죠. 그래서 미래가 어떤 거냐? 칼춤 추고 말을 달려 몸을 단련고 이 신흥무학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장운동 하자 이거. 무장투쟁. 군사지식 배우자. 새로운 지식 너뿐이게 정신을 기려서 썩어지는 우리 민족. 이미 썩어졌잖아요. 썩었으니까 망했지. 이완용 같은 어떻게 보면 이제 가렴 죽으라든지 말도 안 되는 신하들이 망했잖아요. 그죠? 왕은 나라 지키지도 않고 도망가고. 그러니까 썩어지는 우리 민족 이끌어내서 새로운 나라를 세울 사람 누구냐? 바로 우리 청년들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조상, 그다음에 우리 현재 우리들, 그다음에 앞으로의 미래의 청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가사가 다 이 신흥무학교의 지향이 담겨져 있죠. 그래서 곡은 비록 미국 곡이지만 이 정신이 우리의 독립운동이기 때문에 항일 음악의 대표적인 노래가 되는 거고 그 중에서 좀 우리가 신대한 독립군가가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네. 자, 신흥모관학교의 그 재학생들이 부른 노래가 있다면 이제 졸업할 거 아니에요? 네. 졸업생이 부른 노래가 또 있어요.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 노래는 그 저희 때는 배웠어요. 음악 교과서에서. 저도 되게 익숙해요. 그래요? 네. 머나먼 고향 수완이 강물 그리워라 이 노래예요. 이 노래에다가 가사 붙인 건데 신흥하고다는 신흥무관학교 졸업생들, 오비들, 동문회를 뜻하는 거예요. 네, 신흥하고단 단건데 들어보면 그 민주동문회죠. 신흥민동이네. 신흥민동문회 맞아요. 네. 신흥민동 노래예요. 소환이강 노래인데 역시 재학생들 노래는 활발하지만 졸업생들이야 조금 경륜이 있다고 노래가 나오는 거죠. 하고 가사가 좀 그 가슴이 뜨거워진다기보다는 그 고향이도 생각나고 그다음에 그 사천춘광이라는 말이 이제 4,000년 동안 춘광 봄의 빛. 그러니까 봄이 4,000번 온 거야. 그 뭐야? 4,000년이지 뭐. 반만년이지 반만년.
4,000년 동안 빛나오던 우리나라를 우리 충룡한 우리들이 계속 지켜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곡에서 역시 졸업생들의 경륜이 느껴진다 알 수 있겠습니다.